예,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지금 이 시각 팽목항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못다한 현장의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세월호 기록 은폐와 관련한 단독 보도 내용들도 다시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서복현 기자가 팽목항에 가 있고 이선화 기자도 함께 가 있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지금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팽목항에 갔을 땐 늘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지금 서 있는 곳은 팽목항에서 등대로 가는 길이라고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곳에서 사고 해역은 보이지는 않을 테고 동거차도에도 지금 유족들이 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진도 팽목항에서 동거차도는 배로 약 2시간 반가량 가면 나오는데요. 그곳 정상에서는 사고 해역이 보입니다. 2015년부터 그곳 정상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들이 현장에서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세월호 1000일째입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그곳에, 그러니까 진도에 몇 분이 더 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곳 진도 팽목항 컨테이너에는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이 가족들의 모두 6분이 계시고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거차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동거차도에는 1000일째를 맞는 오늘도 역시 이 유족들이 사고 해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절 탓에 인양 작업은 중단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쯤에나 인양이 완료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동거차도에서도 하루하루 현장을 바라보면서 현장 상황을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 취재진이 동거차도에 있는 유족들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대로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유가족들은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써 여기에 둥지를 튼 지가 1년이 지났지만 저희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되고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위에도 머문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서복현 기자, 지금 10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선화 기자와 함께 현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서복현 기자가 이선화 기자를 불러서 잠깐 좀 현장 진행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 세월호 인양 문제가 나왔는데요. 또 하나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당일 이 정부의 대응입니다. 이 정부의 대응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고서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 나와 있는 이선화 기자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이곳에 와서 이 세월호 가족들과 아마 얘기를 나눴을 텐데 세월호 유족들도 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었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저는 이곳에서 미수습자 가족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이 가족분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했습니다. 또 세월호 구조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월호 7시간 이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밝히자는 얘기를 꺼내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개입 사건이 불거지면서 특히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앞서 2015년 1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의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의결했을 때만 해도 이 특조위가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사생활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보수단체 등에서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가 꺼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앞서 뉴스룸 1부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그날의 행적을 비밀로 지정하기 위한 시도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도 아래 진행된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 다이어리에 기록됐던 내용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17일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지칭되는 VIP를 언급하면서 이 세월호 대상 기록물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8일에 적힌 메모를 보면 4월 16일 동선에 대해서는 경호상 알려고도 않는다. 그리고 자료 제출 불가라고 적혀 있었고요. 또 경내 계신 곳이 직무 장소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도 알려져서는 안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비공개로 바꿔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문건이 만약에 비공개로 지정이 된다면 언제까지 못 보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세월호 기록물은 지금대로라면 이 지정 기록물로 분류됩니다. 일반 기록물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정 기록물은 이 비공개가 원칙인데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최대 30년까지 열람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변호인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언급한 적도 있어서 이 배경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면 이 사실상 자료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이 당시 자료의 원본을 이 청와대가 공개는 하지 않으면서 이 사실상 이 청와대가 대통령 행적의 이 시간표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 여당의 협조를 받은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이 다이어리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7시간을 전면 복원하고 김재원 의원이 언론을 상대로 설득, 홍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김재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역시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표를 게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버전이 전부 다 달라서 오히려 의심만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풀리지 않는 의혹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답답함에 더해서 이곳 현장에 이 팽목항에 남아있는 세월호 가족들의 슬픔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